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후부터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받아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오후 4시 현재 세종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55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고 대전은 125 마이크로그램, 충남 10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당진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석탄 발전의 미세먼지를 내년 봄철까지 최대 43%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석탄과 중유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하반기부터 모든 시도에 시범 도입하고 내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의 설비 개선과 저유황탄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하루 78톤이던 미세먼지 배출량은 43% 감축돼 하루 44톤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 시내는 물론 대전까지 오가는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세종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세버스가 긴급 투입됐지만 한 개 노선은 무기한 운행을 멈췄고 출근길부터 시민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대 세종 터미널 앞.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젠걸음으로 전세버스로 갈아탑니다. 세종 도시교통공사 노조 파업으로 1000번과 1004번 등 2개 노선이 세종 터미널까지만 단축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대전 반석역까지 전세버스가 긴급 투입됐지만 갈아타는 불편에 평소보다 2배나 늘어난 배차 간격까지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네, 알고는 나왔는데요. 저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갈아타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러면 출근 시간이 늦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죠. 지금 시간 맞춰 나왔거든요, 반석역에서. 근데 이거 버스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호소문만 붙여있지 시간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늦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세종시 신도심을 도는 BRT 900번 버스는 아예 운행이 중단돼 차고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공사 노조는 수차례의 임금 협상에도 인상폭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920원인 시급을 만원대인 서울, 대전과 맞춰달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최저인 7,920원을 적용을 받고 있고 이제 보통 가족을 꾸리고 사는 가장들인데 그 가장들이 실수령액 230만 원, 40만 원 갖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 공사 측은 5가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면 4%만 인상해도 월 평균 315만 원, 시급 만원대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성상 예산 편성 기준을 넘기기 어렵고 가족수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도 다른 시도와 달리 지급된다고 반박했습니다. 4%를 넘어서 우리가 인상을 해주면 내년도에 그것만큼을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장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어려움에 지금 처했다 이렇게. 버스 파업은 지난해 공사 출범은 물론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만큼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 시민 불편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원자력 안전기술원 라돈 침대 반입 논란과 관련해 핵 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라돈 침대 대전 반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0km 연대는 안전기술원 주변에 학교와 어린이집,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라돈 침대를 대전으로 옮기고 보관하는 과정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안전성 검사를 이유로 라돈 침대를 대전으로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냐며 라돈 침대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14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관위는 정책 공약 알림이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으며 오는 28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선거 공보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충청 표심을 겨냥해 야권 지도부가 잇따라 충청을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늘 오후 천안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인 뒤 남산중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을 만나고 지역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 대표는 앞서 광역단체장 6곳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는데 충남은 부산, 울산 등을 제외하고 한국당이 공을 들이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도 허철의 세종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참석해 바른미래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재성 대전 서구청장 후보와 한현택 대전 동구청장 후보를 잇따라 방문해 격려하고 대전 지역 후보자들과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충남도청에서 여성과 체육, 국방산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정부 지원 외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충남형 플러스 아동수당과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유치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또 야당의 맞짱 토론 제안은 피할 이유가 없지만 계획된 선관위 등의 토론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내포 고형 연료발전소에 대해서는 주민 건강권이 최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소속으로 6.1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밝혔던 김용필 전 충남도 의원이 예비후보를 사퇴했습니다. 김용필 예비후보는 사퇴에 글에서 소속 정당의 내분과 분당으로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로 다시 중앙당 후보 결정이 미뤄지면서 탈당에 이르렀고 결국 가족의 만류로 도지사 출마 뜻을 접는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자유한국당 이인재, 그리고 무소속 차국환 예비후보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30명을 입건해 2명을 기소하고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26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2명은 각각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했거나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30명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보다 5명 많고 절반인 15명은 허위사실 공표 사범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 4명이 숨진 당진 대전고속도로 교량 추락사고와 관련해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청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사고 현장과 숨진 노동자의 소속 사업장인 두영건설 본사,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공주지사를 특별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현장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 처벌과 과태료 처분할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30cm 길이의 흉기가 인도에 떨어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흉기의 날이 무딘 점을 고려할 때 가정집이나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사용하다가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라 외부인 출입이 잦아 수사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확대할 수 있다며 국과수의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좁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서 아파트 10,000가구를 약간 밑도는 물량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자료를 보면 다음 달 대전 학하지구 778가구와 세종 3회 1생활권 849가구, 공주 신관 722가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대전 파남동 1,565가구, 8월에는 세종 3회 2생활권 105가구 등 석 달에 걸쳐 9,975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